안녕하세요. 법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법줄남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거짓 암투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최성봉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후원 계좌와 환자복을 입고 있던 사진 등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최성봉은 거짓 암투병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팬카페에 글을 올리고 후원금을 보낸 팬들에게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환불은커녕 해당 글을 삭제하고 팬카페 운영을 중단하는 등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니저와도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최성봉은 지난 2011년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팝페라 가수의 꿈을 이룬 인생 역전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폴포츠라는 애칭을 얻으면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그러나 올 초 자신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아 온몸으로 암이 전이됐고 수술비로 거액의 빚까지 지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팬들은 거액의 후원금을 보냈고 연예계 선후배 동료들의 응원도 쏟아졌습니다. 최성봉은 10억 원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마지막까지 노래를 하고 싶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차 목표 펀딩이 완료된 뒤 거짓 암투병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또 그동안 팬들이 보냈던 후원금도 유흥비와 여자친구와의 사치로 탕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법줄남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가수 최성봉을 둘러싼 논란들의 진위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줄남 신중권 변호사의 너 그렇게 살지 마! 네, 최성봉의 거짓 암투병 의혹은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최초로 제기를 했는데요. 이진호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 이진호를 통해 최성봉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환자복을 구입해서 입었고 대장암 환자임에도 술과 담배를 즐기고 있다. 또 최성봉이 지난 추석에 한 여성 팬에게 당일 만남을 제안했다며 제보 녹취록도 공개를 했죠. 이에 대해서 최성봉은 암투병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강력히 반박을 했지만 이 역시 허위라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호는 라이브 방송에서 최성봉이 그동안 팬들이 보낸 후원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라고 또 한 번 폭로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최성봉과 관련된 의혹들,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여러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성봉은 17세에 암투병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아이기도 하고 여러 도움으로 운 좋게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 남아있던 용종, 혈종들이 이어져 작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암 전이로 인해서 전립선암,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암에까지 걸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또다시 노래가 아닌 인생 스토리로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힘들게 용기를 내서 투병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성봉은 수술비 명목으로 그 모금도 받고 그 다음에 앨범과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한 펀딩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렸고요. 펀딩의 목표액은 총 10억 원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정말 잘 나가는 아이돌의 경우에도 앨범 제작하는 데는 2억 원이면 충분한데 도대체 10억 원이라는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펀딩을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최성봉은 이제 보통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이 탈모라든가 이 체중 감소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항암 치료 과정에서도 이제 탈모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긴 하지만 그 대신 이 항암 치료 과정에서는 대부분 이제 살이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성봉한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대장암이나 간암이나 전립선암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있지만 갑상선암까지 전이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게 이게 의료 관계자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의혹이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 최성봉이 입고 있었던 바로 환자복입니다. 보통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그 병원 명이 찍힌 그런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최성봉이 입고 있는 환자복은 그런 게 아니라 흔히 인터넷에서 구입 가능한 그런 환자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의료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항암 치료 받는
경우에는 지금 최선봉이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진호가 최선봉 논란 취재를 계속하면서 이제 최선봉한테 입증자료 그럼 계속 줘봐라. 내가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다가 나중에 한 그 언론사를 통해서 진단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진단서를 갖고 이제 의료 관계자들한테 이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약간 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진단서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진단 연월일, 언제 진단했는지가 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다음 이거는 뭐 다친 게, 뭐 부상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발병에 대한 진단, 일반 진단서를 띄게 되는데 지금 최선봉이 제출한 진단서는 상해 진단서예요. 아니, 암이 상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암 진단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진단서가 아닌 상해 진단서가 되어 있다. 이분도 굉장히 이상하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좀 특이하게 이 진단서에는 인적 사항이라는 항목 자체가 따로 있어요. 보통 일반 진단서에는 그냥 이름, 환자 이름이나 뭐 주소 이런 것들이 따로 기입하지 이렇게 인적 사항 이렇게 하고 항목을 따로 두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단서 양식과도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병명란에는 보통은 그 최선봉 진단서처럼 병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임상적 추정인지 아니면 최종 진단인지를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항목도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당연히 이거는 암이니까 발병 연월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해 연월일이라고 써 있어요. 마치 암이 상해인 것처럼.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앞으로 향후 치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단서 양식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의혹을 자꾸 제기하자 최선봉은 계속 자신은 암 투병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이 진단서도 마찬가지로 좀 이상해요. 예를 들면 그 질병 코드라는 게 있어요. 질병이 있으면 거기 질병명이 있고 거기 맞는 코드가 있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예 없는 코드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술을 했으면 정확하게 언제 수술했다라는 날짜가 딱 특정해서 적혀져야 되는데 5월경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게 진단서가 일반적인 암 진단서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의심 가는 많은 사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물론 아직 뭐 고소나 고발이 된 거나 그래서 뭐 형사 수사가 됐고 뭐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지금까지 의혹들이 다 사실이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볼 만한 충분한 사용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 의혹들이 다 사실이다. 그러면 최선봉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우선 지금 단순히 이게 자신이 어떤 뭐 암투병 중이다라는 걸 알린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알림으로써 모금도 하고 펀딩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실이 없었다고 그러면 지금 모인 것 같은 모금액이라든가 펀딩이 성립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팬들을 속여서 결과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후원계좌도 막 쓰고 모금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펀딩도 하려고 했는데 돈을 받지는 아직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속인 것만으로도 이 경우에는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했던 두 개 진단서가 굉장히 일반적인 진단서 양식과 많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진단서가 혹시나 위조된 게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용할 목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이 진단서를 위조했다라고 한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일반 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온 건 아마 서울 성모병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사문서 위조죄가 되고, 이거를 행사하려고 제출했다 이러면 위조사문서 행사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도 봐도 펀딩 규모가 뭐 총 10억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얼마까지가 모금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한 금액이 지금 모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루에 뭐 술값으로 3천만 원을 썼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한 모금액이 있었다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사기죄, 이 죄질이나 수법이 안 좋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그 와디즈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후원자들한테 자기가 이제 앨범 판매해서 앨범을 준다, 이런 어떤 리워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 모금성 펀딩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펀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거짓인 경우에는 설사 내가 뭔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이런 거짓 금품 모금 의혹이 터질 때마다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취약계층입니다. 그 실제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개인 기부자 수가 그 8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터진 이후로 2018년 78만여 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도에는 50만여 명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개인 모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온라인에서 계좌를 공개해 후원금을 모으는 등의 행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나 이런 가이드라인 마련이 아주 시급한 현실입니다. 예, 법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법줄남 시간에 혼내줄 다음 게스트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신당 공식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신중권 변호사가 법으로 혼쭐 내드리겠습니다.